휘리릭!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6개월 만에 소방 공무원에 붙은 동섭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김동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주 청소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방관 시험은 다른 시험이랑 다르게 체력 시험이 같이 있는 시험인데 절대 체력 시험을 만만하게 보시고 나중에 준비하시면은 큰 코 다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체력 시험이 앞서 말했지만 되게 좀 어려운 종목들, 평소에 일반인이라면 접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끝나고 설령 내가 필기를 합격하고 시작한다고 해도 그 최저 기준인 50% 이하를 맞아버리면은 합격이 취소가 돼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체력에서 60점 만점에 30점이 미달이 되면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는 체력 준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케이스를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방 공무원을 이제 앞두고 계시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면 좀 드는 조금 현실적인 고민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소방학교를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질수록 저는 좀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네. 우선 현실적으로는 소방학교의 훈련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누군가를 구하고 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계속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전에 꿈꿨던 교사 이런 것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몇 년 동안 학교라는 환경에서 되게 익숙한 활동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학생들도 선생님 보고 왔으니까. 그죠. 근데 소방관이라는 활동은 정말 그 소방관이 됐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잖아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불을 끄고 생명이 유익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인데 과연 내가 이 두 손으로 그 책임감의 무게를 다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많이 아직은 네. 와닿지 않는 거죠. 네, 아직 와닿지도 않고 막연하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소방 공무원이 좀 위험한 직군이잖아요. 네네. 사실 목숨을 이제 내놓고 네. 이제 하는 직업인데 네. 솔직히 무섭지 않으세요? 저도 무섭죠. 네, 무섭죠, 저도. 어떤 부분에서 무서우세요? 소방관 분들의 사건, 사고는 뭐 불에 타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연치 않은 돌발 상황 때문이 많거든요. 네. 뭐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구조 활동을 위해서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데 로프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헬기를 타고 가는데 헬기가 고장나서 헬기가 추락한다거나 이런 불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불안함을 늘 갖고 있지만 그런 변수들이 아니고서야 현장에서는 정말 그 주어진 규칙과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네. 크게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또 그걸 뒷바탕해줄 체력을 키워서 네. 그런 돌발 상황과 변수를 좀 더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불안감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일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다른 공무원들은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바로 끝나잖아요. 네네. 퇴근하고. 네. 근데 소방 공무원은 아닐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네. 또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방관은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요. 너무 힘들겠다. 그 소방 센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변에 보이는 동네의 소방서들은 다 소방센터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 센터라는 개념 아래 뭐 1팀, 2팀, 3팀 이렇게 있고 그 팀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뭐 아픈 사람이 있고 위급한 사람이 있으면 구급대가 출동을 하는 거고 위험한 사람을 구하거나 불을 끄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구조대가 먼저 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간 야간을 교대를 하고 있는데 네, 주간은 다른 공무원분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은 이제 오후 5시에서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뭐 9시, 10시 이렇게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야간조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는 건가요? 야간조는 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죠. 그쵸. 네. 네. 밤에 어떤 그냥 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밤에도 화재가 있을 수 있고 위급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잔다기보다는 저희도 대기. 그
불이 나거나 비상 상황 시 울리는 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관 그 활동 기동복을 입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쪽잠을 자긴 하는데 솔직히 그게 뭐 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그죠. 편하게 누워 자는 그런 게 아니라 네.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되게 소방 공무원이라고 저를 생각하면은 뉴스에도 많이 보고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소방 공무원에 대한 현실이잖아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장갑도 사비로 사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뭐 불 끄고 컵라면 드시는 네.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처한 현실이 되게 좀 네. 어떤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지금까지의 소방관은 지방직이라는 구조였어요. 아, 네, 원래는? 공무원도 체계가 되게 다양한데 네. 경찰, 군인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이었어요. 네. 지방직 공무원은 그 지방의 예산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근무 여건이랑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이나 뭐 경기 이렇게 좀 수도권 지역들은 잘 돼 있는 반면에 뭐 어디 도 지역이나 또 낙후된 시골 도시는 그런 장비라던가 체계가 좋지는 않단 말이죠. 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라던가 아니면은 처우 개선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줘서 2020년 4월에 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오, 네. 되었나요? 네, 국가직 전환이 되었고 관련해서 이제 많은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국가직으로 그럼 국가직과 지상직으로 이제 지방직이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좀 바뀌게 되는 것들, 네. 좀 그런 것들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막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일단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그 단어 세 마디지만 그러니까 세 음절의 단어지만 그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우선 크게는 담배를 여러분들이 사서 피시면은 그 담배값의 25%는 소방관의 월급이나 관련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25%에서 45%로 늘었고요. 네. 이것도 몰랐어요. 네. 네. 우선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게 가장 크고 이제 각 지역의 시도본부에서 관할하던 활동들을 이제 소방청이라는 중앙 부처를 통해서 지휘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행정체계가 많이 바뀌었고요. 단적으로 이번에 소방공무원 시험만 해도 각 지역별로 뽑던 지역별로 뽑았었거든요. 지역별로 네. 뽑아서 그 지역의 주민등록 주소를 가진 사람들만 그 지역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는데 네. 국가직 소방청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역 상관없이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 골라갈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지역마다 예전에 시험 날짜가 달랐지만 뭐 지역마다 뭐 면접 일정 뭐 체력 시험 날짜 이런 게 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획일화해서 한 번에 다 같이 뭐랄까요 좀 간편하게 가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서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 네. 아직 경험은 안 해보셨잖아요.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소방 공무원이 되신 건 아닌데 네. 아직 그래도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본 입장으로서 네. 그리고 소방 공무원을 앞두고 있는 네. 사람으로서 소방 공무원에게 뭐 가장 중요한 좀 갖춰야 될 뭐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제가 아직 현직이 아니긴 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현직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신력과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력과 체력이요. 네. 정신력이라 함은 이제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를 봐요. 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건데 막 그 안에서도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또 극한의 상황이라도 내가 뭔가 해내겠다. 뭔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하고요. 네. 이 정신력을 뒷받쳐 줄 수 있는 게 체력이에요. 솔직히 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정신력이 그렇죠. 많이 흐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몸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몸에 힘이 없어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걸 바탕해 주는 게 저는 체력이라 생각하고 소방관이라면은 누구보다도 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항상 대비하고 갖고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섭 씨는 정신력과 체력을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연말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정신력은 모르겠어요. 정신력은 소방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교관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저를 소방관으로 개조할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체력 운동은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목표나 네. 그런 게 있나요? 이제 왜냐면 이제 교사 그리고 인서울대학교라는 목표가 그걸 이뤘고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이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소방 공무원이 된 시점에서 네네.
이 시점에서의 뭔가 또 다른 목표가 생겼나요? 지금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너무 막연한 얘기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교사의 꿈과 또 제가 희망했던 교육이라는 분야를 소방관으로서 실현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뭐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경찰관이 학교에서 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이제 이런 걸 본따서 소방관 분들도 학교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크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에서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증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안전을 담당해주는 전담 교사분이라던가 관리자분이 없어요. 주로 그냥 다른 어떤 교사분들이 그런 직책을 맡아서 다른 데서 연수받거나 교육받아서 그냥 학생들한테 전파하는 수준이었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재난과 그런 위험에 특화된 전문화된 인력이 또 저희 소방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방관의 그런 안전과 현장감의 능력을 살리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의 전문 교육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등을 통해서 아예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안전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회사든 아니면은 뭐 맞아요. 회사든 학교든 그런 식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아직까지도 교사 약간 그런 교육에 대한 목표는 아직 잊지 않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소방 공무원이 된 시점이지만 뭐 옛날에 뭐 경찰들의 그 학교 전담? 경찰관.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와 같이 학교든 아니면 회사든 이렇게 안전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그렇잖아요. 소방관이 안전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으신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꼭 이루셨으면 꼭 소방관이 돼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직업적인 목표는 이제 학교 전담 이런 거고 혹시 가정적인 목표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 인생관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최종 그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우리 엄마, 아빠, 아들, 좋은 우리 동생의 오빠 이런 식인데 저는 온전한 저만의 좋은 가정. 사회의 가장 기본된 구성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 온전해야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교사든 소방관이든 그런 직업조차도 저한테는 이 인생관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왕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온전한 가정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라는 수단을 소방관이라는 좋은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온전히 제 가정을 영위하고 꾸려나가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인생관인데 저는 이제 동섭 씨가 이제 소방 공무원도 됐고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결혼. 이제 가정을 이제 진짜 꾸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 공무원도 됐으니까 어떤 수단을 마련해 뒀으니까 이제 최종 목표, 인생관의 최종 목표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중복된 내용이 되고 되니까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동섭 씨가 단독으로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동섭 씨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리릭!